자, 다시 인사드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희 씨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전부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조합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는 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의왕 씨가 뭐 여러분 구역을 점검반을 평생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해서 하나요? 의왕시에서 편성된 점검 반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만한 그런 스펙이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제가 지적도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현재의 억울함, 여러분이 막연하게 무언가 사업이 잘못 간다라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서 동참을 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지금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이 올바로 갔더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래 사업이 올바로 갔더라면 내가 뭔지는 몰랐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무엇이 잘못된 줄 알면 요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도 다시 올바른 조합을 만들어서 가볼게요 라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게 점검반 활동을 계기로. 그런데 점검반이 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점검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점검반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합을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여러분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여러분 조합이 총회를 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여러분들의 총회 책자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총회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알았다면 이 결정을 했을까? 아니면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과연 그 결정이 우리가 한 결정이 맞을까? 몰라요, 여러분들. 왜요? 서명결의서는 한 번도 총회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OS 요원이 돌아다니면서 뭐 무조건 조합에서 무슨 안건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느 순간 분양을 포기한 분들이 주로 지금 모이신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이게 맞죠? 정확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당시에 요게 조합이 산 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자, 시청에서 인가한 게 인가 내용이 맞느냐? 아니, 안 맞다. 이 판단이 들면 여러분은 그쪽에서 시정을 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는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조합 설립은 제가 그냥 마무리 짓고요. 다만 제 설명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올바른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토지동 소유자 50%가 그 다음에 75%가 동의해서 조합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75% 조합 설립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냥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건 제가 따로 질문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고 나면 자, 사업시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를 하자. 그러고 나면 건축 허가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알다시피 여러분 조합원 분양시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차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양시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엊그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났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기초가 처음에 제일 앞에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있습니다. 추진위는 놔둬버리고요. 그건 이미 소멸되는 몰창이라면 이게 대물이니까 이때부터 합시다. 조합 설립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걸 했고 이것이 정당하니까 이 다음 작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정당하다기보다는 이걸 기초로 이걸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 프로세스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가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게 행정법원 판결도 조합 설립이 무효이면 나머지 저기도 거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사업시행 인가도 무효라는 게 뚜껑 주시죠. 무효라는 게 대법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현재 여러분은 이 단계만 여러분이 다시 진입해도 여러분은 조합원 지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단계 진입하려면 이게 문제가 생겨야 돼요. 사업시 인가가. 아니면 조합선임 인가가 문제되면 당연히 여러분은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데 관리 처분만 잘못되어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나가는 관리 처분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조합선임 인가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아니면 사업시 인가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무효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다시 살아나고 부장신청 단계부터 사업시는 다시 해야 되고, 그럼 부장신청 거쳐서 관리처분 다시 온단 말이죠. 하다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까 조합선임 인가는 제가 동의를 맞냐 안 맞냐 얘기는 이따가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다만 사업시 인가부터는 여기에 나와요. 언제부터 나오느냐. 자, 여러분은 조합선임 인가를 창립총회를 끝냈고 2011년 3월 19일 날 조합의 창립총회를 끝내서 그 뒤에 시공사를 2011년 6월 달에 뽑았어요.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업시 인가나에 뽑는데, 그런데 요거를 뽑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상임총회 때 보면 쓸데없는 자료가 하나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를 뽑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근데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9-550호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다음에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이 엉터리들이지만 조합이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인가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짓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공사가 이 다음에, 그러면 이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겠구나. 그 다음 총회가 시공사 선정총회예요. 물론 이때 시공사는 사라졌다고, 합디다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이때 뽑은 시공사가. 근데 이때도 뽑을 때 시공사 OS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나중에 뽑을 때 OS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당연히 돌았죠. OS를 돌리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공사 선정기준 제13조. 여기 보시면 건설업자 등의 홍보, 조합은 12조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등이 결정될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등의 합동설명회를 홍보 설명회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거 개최 안 해봤죠? OS가 돌아서 합동설명회 안 했죠? 합동설명회 하라는 얘기는 공정하게 한 곳에서 완전하게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속닥속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항 보세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합동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미리 일시 장소를 여러분이 통지해라. 이거 뻔한 얘기고요. 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OS를 보낸다고요? 못 보낸다고요? 못 보낸다고. 예.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면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의 사은품,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휴지라도 하나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받았죠. 뭐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요거만 보면 어떻게 처벌하라 이런 게 없어요. 기준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법률이 11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죠. 이때는 그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 그래서 그 장관이 정하는 방법이 요 방법인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준을 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선정한 자는 누구예요? 조합장이죠? 네. 선정된 자는 너희의 시공사죠?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위반했어도 가만히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시공사 선정이 무효면 관리처분 선정 총 계획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밝혀냈더라면, 엊그저께 의왕시청이 한 인가 행위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무효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요거는 날려버릴 수 있는 성질이었다고요, 원래. 여러분이 다 용서해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고 제대로 밝혀냈더라면 이거는 없는 행위예요. 왜요? 시공사가 없는데 그냥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무슨 집을 얼마짜리 지어주겠다. 그런데 집 지어줄 파트너도 없는데 이거 해봐야 뭐예요, 우리끼리? 배우자가 없는데 나는 아들을 둘 낳겠다, 셋 낳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게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시공해 줄 놈이 있어야 뭐 몇 평형을 분양받고 말고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공자 선정이 무효다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수입할 수가 없죠. 내가 수립했더라도 무효인 거라니까요. 내가 공상이 이거예요, 공상.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집질놈이 없으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정해지는 가지만 그 자체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점검을 하려면 이런 규칙을 만들고 처벌 규칙까지 만들어 놨으면 시청에서 이걸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 법은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안 지키면 고만인 거예요. 안 지킨 놈을 용서해도 고만이고. 그렇죠? 누가 억지로 와서 뭐 혹시 뭐 위반한 일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고해야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자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2012년도에 드디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위한 회의자로 이거 인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 당시는 안 났죠. 안 났으면 이거 버립시다. 그죠? 볼 필요도 없어요. 인가 안 난 것은. 그 다음에 또 갔더니 2013년도 정기총 이것도 내가 보니까 내용은 뭐 얇은 걸 보나 뭘 보나 별 볼 일이 이때 사업시행 인가 또 있다. 이때 사업시행 인가 요거에 의해서 인가가 이때도 안 났어요. 이때도 안 났으면 이것도 버릴게요. 2014년도에 다시 또 아마 사업시행 인가 이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여기 보면 사업시행 계획안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한테는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놈이 조합설립이 무효고 이건 그 이후에 건 다 무효. 요놈이 무효가 되면 그 이후에 건 다 무효. 잘 보세요. 예. 조합원 부장시청이 무효가 되면 그 이후에 갈처분은 무효예요. 예. 근데 사업시행이 아까 시공사 요거 하나 설명했던 건 시공사 선생님 무효했던 이건 무효예요. 예. 그런데 자 사업시행 계획서가 아주 슬림하게 사업시행 계획서의 몸매가 20대 아가씨 몸매입니다. 근데 실제 사업시행 계획서는 50대 아줌마처럼 뚱뚱해요. 요만큼 두꺼워요. 여러분이 본 건 사업시행 계획서가 아니에요. 형식만 본 거예요. 형식.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자, 도시정비법에는 그 당시 도시정비법인데 지금 법률로 바뀌었어요. 당시 법으로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도시정비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다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라?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양식은 여기서 뭘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나열되는 게 많아요. 한 20몇 가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경기도 조례로 양식을 요 양식은 이렇게 만들고 양식까지 다 정해줘요. 조례 시행 규칙으로. 서울시가 제일 먼저 만들고 각 시도가 그걸 따라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게 그거니까. 그나마 서울시가 좀 크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사업시행 계획서가 제가 20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24가지네, 그죠? 제목을 쭉 써놨어요. 토지 이용 계획, 정비기관 공동 이용 설치 계획, 뭐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대적 세입자 주거민 이주대책 뭐쭉 그러니까 이게 도시정법 30조하고 시행령 41조에 있는 것을 이들에게 쫙 목차를 내는 거예요. 이 목차대로 내용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돼가면. 그죠? 그렇죠.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 해갖고 토지 이용 계획 붙어 있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정비기반 설치 계획 붙어 있네. 주민 이주대책 붙어 있네, 형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범죄방 대책도 붙어 있네, 계획안.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자금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서 이거는 워낙 두꺼우니까 이거 못 붙이다 한번 칩시다. 설계 도메인이니까. 자금계획 추정에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거니까 나도 말 거니까 8억 돼 있습니다. 추정에 계획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8억이라고 돼 있고 추정이라고 돼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우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현재 여러분 조합은 19억 7천억 계약이 돼 있습니다. 8억이라고 돼 있는데 19억 7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이 맞느냐 19억 7천이 맞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요? 여기에서 가면 요게 8억인지 19억 7천 나중에 또 지나가면 14억이라고 나옵니다. 할 때마다 틀려요. 매번 다릅니다.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지 멋대로 했으면 시청에서 인가받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제대로 했는지를 심사해서 인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엉터리를 갖고 있는데 인가를 해주는 것은 인가자가 할 일이 아니죠.
아니, 그렇죠? 네. 네. 인간 한다는 게 심사를 해야 되잖아. 인간 해주려면. 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의견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구청, 시청에서 인간 해주기 전에 효과가 없어요. 인간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얼마인지 모르냐면 이 자체를 계산할 때 이 법령에는 이 설치 비용 계산서를 내가 여기 보면 자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바로 옆에 65페이지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소 도면 및 그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이인사의 감정평가서 뭐 이런 거 놔두고 제 뒤쪽 보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소 도면 및 그 설치 비용에 관한 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산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목만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 그냥 넘어가요. 제목만 있어요. 설치 비용 계산서가 없어요. 자 뒤에 설치 비용 계산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목은 있는데 계산서가 없어요. 계산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업체에서 여러분이 돈을 주고 맡긴 거예요. 전문 업체에다. 그럼 거기서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이미 나와 있고 그 금액을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이 여기에 8억 이렇게 되는데 8억 이렇게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느냐? 원가 계산하다 보면 뭐 7억 9,862만 5,600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니까 도로를 까는데 얼마 공원을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계산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자죠. 여기에 그러니까 양식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스림했냐면 구청에 들어가는 거, 시청에 들어가는 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 붙어 있으면 인가를 안 해줘요. 다만 왜 안 맞는데 조합원총회에서 의결 하나 있으면 조합원총회에다 이걸 올리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 올렸는데 왜 인가를 해줬느냐라고 여러분이 따져야 돼요. 네. 내용만 있지 내용이 없잖냐. 자 우리는 총회 책자 이건데 조합에서 너한테 갖고 간 거는 이렇게 두껍더만 보니까 우리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 설치비용 계산서가 8억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11억 3,500이었어 예를 들면 야 줄여준 건 기분 좋은데 나중에 너희 19억 7천으로 계약했잖아.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여러분 항의를 했어야 돼요. 몇 따위로 하니까 내가 분양시청 못한 거야. 조합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를 속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청 너희들이 이거를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우리 분양시청 할게. 그렇죠. 핑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언급결에 내려오긴 했지만 안 그래요? 네. 남에게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내렸다 하려고요? 이제 마음이 변해서 후회한다고? 아니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때부터 불신을 갖고 사실 이 분양시청을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요. 왜요? 저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가고 여기에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왜 분양시청을 안 하냐고요? 자, 그러니까 요 사업시행 계획은 의결을 했지만 총회에서 의결하고 비록 의왕시장에 인가는 내줬지만 그 내용을 바라봤더니 절대적으로 하자가 많더라. 나한테는 제목만 보여주고 너한테 간 것만 제대로 보여줬으면 우리는 총회를 말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총회한 게 아니야. 알지도 못해. 우리 하나만 맞춰볼까? 거봐라. 정비기반시설이 안 맞잖냐? 8억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면. 왜요? 이 다음에 똑같이 변한 게 없는데 14억짜리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는 19억 7천에 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돼?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다 틀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청 가서는 왜 이따위인데도 네가 내줬느냐라고 하는 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점검을 왔을 때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맞춰보자. 그렇습니다. 던지고 지나갈게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분양시청을 하래요. 그거 인간하고 하니까 그랬죠? 2014년 10월 6일부터 분양시청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때 여러분 계략적인 평가액을 다 받으셨나요? 뭐라? 네, 정전 재산 평가액 다 통보 받으셨어요? 못 받은. 그럼 뭘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분양신청을 하려면 내 종전 재산이 얼마고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니 조합은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종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네가 5억짜리를 분양받으려면 우리가 개발 이익을 잘 해갖고 비례율이 150%가 그러니까 평가액은 1억이지만 너는 1억 5천 정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 네 재산의 가치가. 그러면 5억짜리 받으려면 네가 3억 5천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각자 계산해보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면 분양시청 할 때 야 내가 3억 5천이 있을까? 그런데 받기만 하면 한 8억 정도 오른다는데 무리해서 받아볼까?
친구나 아들들한테라도 빌려서라도 우선 받아볼까? 아니면 아니야 그냥 나는 팔래.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누군가는 갔다가 조합원 지분은 2억에서 사갈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 평가액은 1억이지만 1억이 번다는 계산이 나오겠잖아요. 돈 없으니까 나중에 좀 넣으면 그래도 3, 4억 벌겠는데 지금 팔면 그래도 1억이라도 버니까 참 다행이다. 우리 개발 지역이 그래도 재개발이 되니까 다행이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종전재산이 얼마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왜 정확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냐. 사업비도 약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500원 들어갈 걸 생각할 때 700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원 들어갈 줄 알았더니 400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인 분담금을 통보하라고 돼 있지 정확한 분담금을 통보하라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언제는 정확한 분담이 되느냐? 관리처분이 끝나야 정확한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재충 계산해서 그걸 기초로 나 누구누구는 분양시청했고 누구누구는 안 했고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관리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종전재산 가액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해야 되는 이유가 경기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통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3억 아까 이런 분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분양을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그 정도 돈은 없으니 아무리 우리 동네 개발이 되더라도 나중에 누구는 돈 올릴 거 모르냐고요. 근데 우선 돈이 없으면 내가 분양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냥 팔래. 대신에 팔더라도 조합에 팔면 1억밖에 안 줄 수 있으니 분양 신청 해갖고 분양권을 팔아야 되겠다 부동산에다. 그러면 벌써 뭐 1억 5천 2억까지도 간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종전재산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통보를 받았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머릿속에 계산을 해봤어야 돼요. 분양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근데 그런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합이? 안 했으면 이 분양 신청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이 정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계를 어디로 돌려야 돼요? 분양 신청으로 다시 와 여기까지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양 신청 책자에도 써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답을 해놨어요. 괘씸하게. 분양신청 관련 Q&A Question and Answer. 자, 계약적인 부담금이 뭔가요? 제 1번에 나옵니다. Answer. Question은 계약적인 부담금이 뭔가요? 답을 읽어드릴게요. 조합이 한 얘기가 정확한 얘기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 시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분담금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각자? 다 틀리죠? 종전재산이 틀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몇 평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 부담해 틀리잖아요. 나는 25평, 어떤 놈은 48평 막 다 틀리잖아요. 대신에 네가 종전재산이 얼마니? 네가 25평 신청할 때 얼마 내고 40평은 얼마 내고 48평은 얼마 내? 이걸 대충 통보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평을 나는 하려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32평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조합원별 분담금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아까 계략적인 것은 그렇고 구체적인 것은 관리처분 대하다 나온다고 내가 설명했죠? 예.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원님들께 부담금 내역만을 통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인 건 통지 못하고 계략적인 것은 통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근데 그 다음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설명이. 자, 이에 계략적 부담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근데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부가연동 쪽에 있는 모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분양 신청을 앞둔 조합원님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청산하고 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안 했다면 이 분양 신청은 무효여서 그걸로 이걸 기초로 했던 이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죠? 네. 내가 3억 5천을 부담하고 분양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금을 청산할 것인지 여기서 한마디 더 제가 설명드린 건 뭐였어요? 분양 신청을 어차피 못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해놔야 내가 부동산을 팔 때 돈이 더 현금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것보다 더 나을지 낫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붙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못하더라도 분양 신청 안 하더라도
끝까지는 안 가는데 신청을 할래. 왜? 팔 때 가격을 더 받으려고. 이 선택을 여러분은 할 수 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분양 신청은 분명히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관리처분 계획은 역시 또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경기도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법에도 있고,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설명해놓고 지는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 대별적으로 부담금을 받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조합의 성능은 뭐냐면 예시만 줘서 예시만. 아니 뭐 예를 들어 1억일 때는 어쩌고, 비례율이 얼마 때는 어쩌고, 2억일 때는 어쩌고. 내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나한테 통지하라 그랬지. 야, 1억짜리는 5억 받으면 4억 더 내야 되고, 2억짜리는 5억 받으면 3억 더 내야 되고. 그 말은 누구는 못해요. 내 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1억인지 5억인지를 2억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해놓고 뒤에다가는 친절하게도 나는 이따위로 원칙은 그런데 나는 그냥 대충 한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공사학식 잘못되어 있죠? 당연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근데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인간을 내주는 놈이 내일 모레 점검을 온다고 하니 지가 한 짓거리를 지가 점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드십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뭐 지랄 이것다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총회하는 게 취미인가 이런 거 그냥 총회라죠. 팍한 거 같고 웨스트 언니들 왜 사귀려고 그랬나. 자, 그 다음에 시공사 수정을 위한 아까 총회 2016년도에 합니다. 이때 OS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으면 처벌해야 한다고요? 안 해야 한다고요? 처벌해야 됩니다. 누구를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시공사 선정된 놈, 그 다음에 선정한 놈 네. 똑같이 3년 이하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요게 하자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은 요 자체만 하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 네, 요거를 못하면 관리처분 계획도 무효라고요. 그런데 요 관리처분만 무효가 되면 시공사 선정 다시 하고 분양시청 그대로 놔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업시행인가가 사업시행계획서가 여러분에게 법에서 정한 것을 다 안 보여줬고 엉터리로 보여줬다 그랬죠. 그 다음 거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자 아까 사업시행계획을 2014년도에 8억이라고 정비기관 시설을 했죠. 근데 2012년도 거인가 어디에 보면 또 14억이라고 된 것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여러분이 관리처분 총회를 했어요. 근데 관리처분, 이때 관리처분 총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인가가 안 났습니까? 왜 안 났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시행 계획의 문제점하고 자. 반려의견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때 다른 거는 나중에 최종적인 아니니까 최종적인 관리처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때 보면 관리처분 계획에 정비기관시설 공사비가 이때 나와요. 정비기관시설 공사비 갑자기 14억. 아까 분명히 8억이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설립인가를 근거로 이거 유예했어요. 사업시행인가라고. 사업시행인가를 근거로 조합원 신청을 받을 때 요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요때는 8억이라고 했고 이때는 14억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양식이 관리처분 계획에도 들어가요. 아니 사업시행 계획에도 들어가죠. 관리처분 계획에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왜 8억짜리 14억이 됐을까요? 왜 그래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진짜는 얼마일까요? 설치비용 계산서를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으니까 시청에는 그 설치비용 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두껍게. 그것을 봐야 이놈들이 얼마를 부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8억인지 14억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계약서는 19억 7천이나 되니까, 심지어. 그래서,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핸드폰들 다 진동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서 자체도 여러분들이 왜 근데 시청에서 이런 폐악질을 하냐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냥 네가 싫으니까 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자 그냥. 하지 말자 우리.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면 과연 정비기관에서는 얼마길래 이따위로 해주고 왜 비교를 안 하고
진실이 뭐길래 우리 조합원이 이렇게 속이는데도 여러분들이 인간을 내주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여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이 8억에서 8억으로 할 때도 안 보여줘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또 상금원이 14억으로 올려왔어요. 그런데 괘씸한 것은 이 올릴 때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추정액 이렇게 써놨어요. 14억이라고 써놓고 추정액이 아니에요. 이미 사업시 인가 때 인가를 받았잖아요. 8억으로 8억이라고 써야지 왜 추정액이라고 해서 14억이 뭔 추정이에요. 추정은 이미 인가가 났다니까. 사업시 인가 때 정비관 시설 공사비가 8억으로 났었는데 그게 8억인지 6억인지를 모를 뿐이야. 단지 여러분은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왜요? 설치비용 계산서를 안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4억을 올려놓고 추정액이래. 뭔 짓거리요? 인가액이지 뭔 추정액이요? 인가액은 8억이 단다 이놈아. 이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얼마인지 모른단다. 이게 맞는데 추정액이래. 추정액 아니에요. 사업시 인가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총회책자에 봤더니 도경종합건설이라는 이 회사와 도경종합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 7천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건 뭐가 진실이에요? 8억이 맞아요? 14억이 맞아요? 19억 7천이 맞아요? 몰라요. 어느 놈이 진실인지는. 다만 이 회사가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여러분 조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안양지역 특히 왜 이 회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손지역 의왕 안양에서 왜 이 회사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못된 말로 이쪽에서 기반을 좀 바꿨어요. 이 분야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다 용서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계약서들이 조금씩 있는데 요 계약서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요. 이거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마지막 아까 총회 계약서가 요거라고 했죠. 관리처분 계약서. 그런 사이에 여러분은 이 의견에는 참여 안 했지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업 시행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 수립을 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의 분양권은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분양 신청할 때는 자 내 거 다시 해갖고 계산해서 다시 계산해 나한테 던져봐. 내가 분양시장 할지 말지. 그리고 분양시장 안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시장 안 하고 현금처럼 안 할 거야. 분양시장 해갖고 시장이 대답할 거야. 그러면 훨씬 비싸더라. 이제는 아시잖아. 알죠. 예. 그러려면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시계를 돌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만약에 시계를 돌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아까 정비기반 시설 했지만 관리처분 때는 조합원들이 들었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제 설명을 잘 듣고 의왕시에다가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얘기를 잘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었더라면 지금 조합원이 이 자리에 안 와 있다고 하는데 한 분 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이 조합이 했던 짓을 내가 비용을 부담하고 싶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만약에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안 해야 되겠잖아요. 우선 제가 설명드린 아까 도경종합건설이 했던 19억 7천짜리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니 5억인지 8억인지 14억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거부터 여러분은 부담 안 하고 가야 조합이 되더라도 뭐 먹을 게 있지. 그렇죠. 주는 대로 다 조합은 돼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사업비가 100원이면 될 걸 가짜로 200원 300원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합원 가는 것 자체가 또 불행이겠죠. 와봤더니 집안을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은 거야. 잠깐 외출했다 왔더니 집이 싫어서 나왔다가 다시 집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집안이 엉망이 돼 있다. 집에 있고 싶겠어요? 다시 나가고 싶겠죠? 나가죠. 네.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를 여러분은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까 나쁜 계약 있다면 다 고쳐야 여러분이 가더라도 분양 신청했을 때 그 돈을 안 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조합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얘기 드릴게요. 예. 그러려면 제가 여기가 다행히 이 경로당이라서 아까 돋보기가 있었어요. 저거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여. 어디 있어요 돋보기 원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걸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측량비 2,375억 총 사업비가. 근데 아까 2014년도에 만약에 이 관리처분 때, 그러니까 사업시 인가 때 사업비는 얼마였냐면, 물론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2,700억이었어요. 2,370억이니까 약 600억이 늘었죠. 예. 그 사이에. 뭐였길래 그렇게 늘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집안으로 돌아가려면 집안이 거지같이 돼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가방에 손을 안 갖다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뭐 이런 거 다 떼고요. 지장물 이설 및 성면 철거. 이거를 30억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조그만 데서 뭐 30억씩 나오겠습니까만은 지장물 폐전, 폐관, 성면 해체까지 해서 뭐 13억인가 계약이 되어 있네. 2018년도 2월 8일 날. 1932억이구나. 뭐야 이거? 아니 송유광? 이건 3억 2천이고. 이게 지장물 공사가 여러분은 여기에는 3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3억짜리 계약서가 하나 있고요. 13억 2,200. 그 다음에 송유관은 3억 2천. 그러니까 한 16억 4천. 뭐 이 정도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30억에 잡아놨는지 모르겠네요. 넉넉하게 혹시 올려주려고 추정이 될 수 없죠. 계약을 했잖아요. 이미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아까 도경종합건설이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14억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19억 7천에 계약을 했었죠. 그죠? 네. 근데 계약 날짜가 재밌어요. 2월 8일입니다. 2018년 올해. 근데 지금 폐전 폐관이라고 제가 설명하게 될 요 내용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계약 날짜가 2월 8일이라는 거예요. 2월 8일이 왜 중요하냐면 많이 중요한 날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날짜예요. 우리 도시적 비법이 엉망진창이기도 하지만 2018년 2월 9일이라는 날짜는 대단히 상징적인 날짜입니다. 무슨 얘기냐? 2018년 2월 9일, 그러니까 이날에 하루 전 2월 8일 날 여러분 다 계약서를 했어요. 계약서를 찍었어요. 2월 9일부터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계약 방법이 180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조합장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얼마가 됐든 여러분한테 무조건 OS 올려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9억 7천이면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한 25억짜리는 어디서 계약서를 또 하나 견적서 갖다 놓고 둘이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이 싸 그래서 하라. 근데 실제로는 시청에서 인간은 8억이 낫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계산서는 뭐 6억 5천밖에 안 되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시청은 뭐 정신없이 인간 내주는 놈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날 2월 9일부터는 하루 이 계약서는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이런 공사의 경우에 조달청에 전자입찰하도록 돼 있어요. 경쟁입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누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계약서 한두 개 비계견을 갖다 놓고 업체를 선정했지만 시원찮은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입찰 공고를 해도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약서를 현장 설명회를 통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 업체들이 봐서 설명회를 듣고 나는 저거를 8억이면 되겠다. 6억 5천이면 되겠다. 금액을 써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싼 놈을 갖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밤이 새기 전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지랄을 해야 되고 그 지랄 안 하면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하면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요? 업체가 더 잘하지. 이것들 봐라. 이거 돈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뻥튀기를 해놨지? 총회에서 뻥튀기 통과했더라도 업자들은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시간 되려면 양심 있게 쓸 거 아니야. 왜냐면 누가 얼마 쓴지를 모르니까. 너가 인터넷으로 입찰하는데 조단처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밤이 새기 전에 일을 해치워야 되겠죠. 내일부터는 큰일 났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쁜 놈이 나한테 와서 부탁해도 그런 걸 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조합 입장에서. 그래요. 전날 이쁜 짓을 그래서 다 하신 거예요. 그 밤이 새기 전에 2월 8일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손한 일이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정말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런데 금액도 막 뻥튀기 14억이라고 된 거는 19억 7천하고 그럼 부족하네 5억이 그죠?
그럴 거 아니오. 다 그런데 또 30억이라고 돼 있던 것은 13억 2천짜리가 하나 있고 3억 2천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왜 또 우리한테 남겨준 거야? 한마디로 이 계획서 자체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여러분한테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뻐서 싸게 해준 게 아니라 싸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작물 폐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지작물 폐전 폐관 및 성면해체 제거 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자, 원래 그리고 이거는 철거에 포함해야 되고, 여러분 시공사에서는 지작물 철거를 국토부도 철거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에는 이 보시면 지작물 폐전 폐관 및 성면해체 제거 용역계약서를 13억 2,200에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는 철거가 해야 되니까 시공사가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별도로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도시정법 11조 사항입니다. 그 법이 이날까지 하고 그 뒤로는 이제 2월 9일 이 밤이 새고 나면 29조로 가요. 정부이 바뀌기만 똑같이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11조 사항에 의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철거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작물 그래갖고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따로 빼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냥 계약이 수도, 전기, 가스 및 가로등 수거 및 반납 업무 협조, 이걸 도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이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한전의 전기 계량기 그들이 와서 다 공짜로 가져가요. 얘가 협조하는 거 없어요. 맞아요. 가짜라고요, 가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놈이 가져가는데, 야 저거 사실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돈 나한테 줘,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는요 이 13억 2,200이 맞으려면 수도관이 몇 미리짜리를 몇 개를 막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량이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자, 가스관을 몇 개를 막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전기철거 지가 한다고 돼 있어요. 전기철거 미안하지만 한전에서 해요. 민간업체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가짜 이거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13억 2,200이라 가져간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합은 몇 명이죠? 총? 여러분이 다 다시 들어갔다고 했을 때 240명. 240명밖에 안 되는 13억 2천이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2천, 이게요, 이 금액이 제가 작은 조합 올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게 그런 건데, 서울에는 2,000명 넘는 조합 많아요. 자, 2,000명짜리 조합원이었더라면 130억을 가져가는 거야. 1인 나보다 따져보라고. 이 가짜 계약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는 피해가, 지금 조합원 240명밖에 안 되는데 13억이나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철거에 포함해야 될 것을 왜 따로 빼느냐고. 취계값 이런 거예요. 원래 삼계탕에 2만원 주고 다 먹었는데 밤값 따로 달라, 대추값 따로 달라, 배송이 들어서 쌀값 따로 달라, 이 이치와 같은 거라고요. 뭐 하려고 조금을 뽑아내갖고 이거를 13억에 따로 계약하냐고요. 원래 철거가 하도록 놔두지. 그리고 전기 철거를 한전에서 하고, 어차피 우리가 비용 철거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업체가 전기 철거 하지 않아요. 수도관 하나만 막으면 될 짓을, 제가 어저께 안양에 고 조합에 가서 수도관 이거 몇 개 막어? 거기는 많이 여러분보다 좀 커요. 1인당 비용은 여러분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도 40몇 억인데 거기는 조합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여러분보다 그래서 싼 거예요. 거기가 엉터리도 여러분보다 싸요. 200명이 13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1,2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하겠다는 한테 이러와. 수도관 몇 밀짜리 몇 개 막아? 그때 300밀짜리 하나요. 이런 데 막으려면 시켜. 이게 그러면 40몇 억이니까 이거만 40몇 억 되구만. 500만 원만 줘, 내가 막아줄게.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가스가 몇 개 막는다고 물량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몇 개여서 이 13억 2,200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철거 나는 전봇대를 몇 개를 뽑길래. 근데 전봇대는 한전에서 뽑는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안 맡긴다고요. 그거는 여기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도 잘 알아요. 또 기사를 썼으니까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이야기 판치면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나는 어차피 망해요. 이거를 시정해달라고 시정해달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 제가 설명해서 보고 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청에, 의왕시청에 맑은물 사업소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네가 잘못이야, 네가 막아버리고 수도관을 네가 막겠다 그러고 비용 청구했더라면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13억 2,200을 조합해서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고요? 이걸 허가해주는 놈은 어떤 놈이고 왜 시가 할 일을 안 해요? 도대체가 수도관을 몇 개 막는지 그놈이 제일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수도관이 어디로 도는지 알아요, 몰라요? 시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이 이런 폐악질하고 있는데 시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점검을 나오면 여러분이 시를 점검하셔야 한다고요. 그죠? 예.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기 때문에 점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또 보기. 이건 봐준 게 아니라 이건 장난쳤기 때문에 뭘로도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시행자 매수분 32억 1627만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 아까 30조, 그 다음에 41조 이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2014년도 이게 보면 국공유지가 32억이나 여러분이 32억? 네, 32억어치나 사온다고 돼 있는데 저 금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요?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네. 총회에 올라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고요. 여기 보면 보여줄 리가 없죠. 영도 페이지는 여기 보세요.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총회체가 이 당시에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해되는 국공유지 조서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 국공유지 조서에 32억이 돼 있으면 32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가가 나는 거 보면 희한하죠. 여러분들 혹시 신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줘도 알아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 사업시행계획이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데 인가를 내줬으니까 사업시행계획 잘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사업시행계획 날려야만이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때 잘못된 것들이. 그때 나한테 보여줬더라면 지금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데 설사 맞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 보여준 건 의미가 없으니까. 왜 나를 안 보여준 걸 너를 인간을 내주느냐고요. 우리보다 총이 하나 해놓고 총이 또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를 인간을 해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항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들은 조합과 공무원들은 신기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보여요.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항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용대결 및 공탁금 그런 사이에 460억 수용 공탁금 및 청산금 46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돈이 465억 여러분 줄 돈이 근데 그 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도 몰라요. 안 맞는 게 아니라 몰라요. 왜냐면 이 사업시행만 그러면 그런 짓을 해놨느냐. 관리처분 계획서도 아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얇잖아요. 실제 관리처분 계획서 이만큼 뜨거워요. 지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얼마 약간 합계액이 아까 요 460억이 돼야 돼. 근데 관리처분 계획서도 말만 관리처분 계획서가 돼 있지 거기에 붙어 있을 게 아까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지 조서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거기에 관리처분 계획서도 붙어야 돼요. 아까 용도 폐쇄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가 붙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48조 지금은 이제 48조 아니에요. 74조가 그래요. 여기 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 계획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현금 청산자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있으면서 얼마 금액에서 그게 460이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아예 보여주질 않았으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이따위 관리처분 계약서가 계약서예요. 코끼리 다리만 보여주더라고요. 코끼리 코가 어디 붙어있는지 꼬랑지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보여주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인가가 나잖아요. 그렇게 인가해준 놈들이 내일 모레 여러분을 점검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그들을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너가 무슨 인간을 잘못 내준 것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냐? 자, 이 서울의 모 동대문에 무슨 조합 하나를 예를 들면 현금청사람 여기는 보여주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공유지 아까 그 뭐예요? 정비기관시설 공사비도 다 보여줬어요. 계산서를. 계산서에 49억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100억이라고 해놨어요. 51억 숨겨놨어요. 자, 무상 국공유지 불화되게 막아 여러분 32억인데 그 조합은 다 보여줬어요, 자료는. 근데 그 숫자가 안 맞는데 이가가 나요. 더 억울하죠. 왜요? 보여줘도 조합원들이 까먹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여줬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를 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예 안 보여줬으면 알려줄 수도 없어요. 지금 시청 가서 좀 보자고 해서 서류를 갖고 나와야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예.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국공유지를 90억을 사용하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발전계획서에다가 150억이라고 해갖고 60억을 또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현금청산도요. 그 조합은 1,80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더해봤어요. 합계가 안 돼놨길래. 그랬더니 1,400억밖에 안 돼요. 여기도 460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460억 속에는 진실이 얼마고 얼마의 가짜가 숨겨져 있는지는 저나 여러분이 다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 설명을 하면서도 안 보여줘서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 소개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까 계약서 그것도 수도관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가스관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도대체 시중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얼마나 뻥튀겠는지 알지. 아, 전기는 알겠다고요. 전기는 가짜니까. 그 업체가 못하니까. 한전이 하니까. 그런데도 인가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입자 주거용 이전비도 3억 9천, 영업권 손실부담 10억 2,600. 이거 마찬가지. 이거 다 몰라요. 근데 주거 이전비 지금 내 이런 거 다 붙여야 되거든요. 관청계획서에. 아무튼 백데이터가 하나도 안 붙이고 여러분한테는 이 영업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만 딱 올렸기 때문에 제목하고 돈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근데 지금 조합원 저 바보들이 이 돈을 부담하기라고 분양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내용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다시 조합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버님. 제발 여러분들은 알고, 속였으면 얼마를 속인지라도 알고. 여기 보세요. 학교 증축공사비 뭐 17억, 행정용역비 뭐 15억 9천,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현대산업정보연구원 3,850만원,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3,850만원을 받고 여러분의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놓은 그 계산서가 있다고요. 회사 이름 나왔네 이제. 그런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준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사업시행 때는 8억이라고 했고 관리처분 때 14억이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쫙 잼을 던져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무엇을 속여도 아무 말을 안 하거든.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계약은 19억 7천. 멋지잖아요? 네, 멋지죠. 그것도 오늘 이 밤이 세고 나면 내일부터는 경쟁 입찰해서 전자 입찰해야 되니까 오늘 도날 찍어. 2월 8일 찍어. 그겁니다. 아까 시장물도 2월 8일날 찍었어요. 밤이 새고 나면 큰일 나니까. 제도가 투명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짜가 이제 덜 통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2월 8일날 여러분 조합에. 정비구역 지정, 세운 P&D, 친환경, 적산업체 5,148만, 적산, 뭐 하려고 적산업체가, 여러분 저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산업체는 여러분 공사비 계산하고 이런 업체가 적산인데, 뭔 공사비를 계산했대요, 저는 또. 적산업체를 별로 선정 안 하거든요. 아까 정비기반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설치 비용 계산서를 넣어야 되니까 선정하는데, 별도로 적산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뭘 공사비 계산했대요? 아까 이런 제가 얘기한 왜 이 가짜를 계산해내지 뭘 가짜를 잡아주는가.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 예방 및 이주관리 동일한 RNC인가요? 범죄 예방이 뭐 3억 얼마, 이주관리 3억 얼마, 7억 뭐 9천인가 그래요. 7억 9천 200. 자, 여러분 범죄 예방을 누가 합니까? 범죄 예방은 누가 해요? 경찰에 가면
경찰이 하죠. 혹시 개인 회사가 이런 범죄 예방해 주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 보안 장비 팔아먹는 놈들 말고 세콤 뭐 이런 것들은 보안 장비 팔아먹고 그 장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놈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일이 신고하지. 지가 잡든가요? 일일이 신고하든가요? 신고하죠. 아 신고하죠. 그런 거 뭐 사람이 지가 경찰이 아닌데 자기 장비에 뭐가 찍혀고 동물 들으면 지도 신고해요. 그런데 범죄 예방으로 실업부천이 범죄 예방 2주 관리를 했는데 이게 왜 생겨났냐면 여러분 생겨난 걸 아셔야 돼요. 불필요한 짓거리예요. 자율방범대 이런 건 있죠. 돈 안 받고 지 좋아서 하고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왜? 돈 안 받잖아요. 네,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경찰도 돈을 여러분이 평소에 세금 내는가 이런 걸 하는데 범죄 예방을 민간업체가 한다고요? 뭔 지랄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경찰 업무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냐면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알잖아요. 경찰이 범죄하고 군인이 나라 지키고 이 정도로 알죠. 우리 아무리 바보여도. 근데 여러분 마을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사 갈 마당에 민간업체 가서 지킨대요. 왜요? 경찰 못 믿어서? 깡패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정확히 아시네. 깡패가 오는 거예요. 그놈들 들어오는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더라고요. 계약하는 자체가. 아,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옛날에 2010년도에요. 부산에서 덕포동이라는 데서 김길태 사건이 나와서 여중생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사가는 바람에 가로등이 꺼지고 막 집이 빈집이 많이 생겨나서 그 골목길에서 여중생이 당했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을 실정하기 위해서 법을 여러 의원들이 입법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해서 재개발적이나 재건축이 일어나면 사업시의 인가가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자. 경찰들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라. 그리고 범죄 예방 초소가 없으면 초소도 설치하고 가로등하고 CCTV 대신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평소에도 방금 CCTV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 보이는 지역에는 빨리 조합원이 이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동안에 사람이 어느 정도 지켜주니까 괜찮은데 서로 이웃에서 지킬 수 있는데 나가면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경찰이 지켜야 하니까 CCTV하고 저기를 달아라. 가로등. 근데 CCTV하고 가로등 달면 돈 몇 푼 안 들어요. 몇억 들어가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몇백만 원에 들어있어요. 몇백만 원도 안 들어요. CCTV 그 카메라 하나까지 한 5, 6만 원 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몇 푼 안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용옥 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초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다 다른 거 CCTV 살고 이거 다 몇 의원이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전용옥 의원이 발의한 그 입법 안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민간 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법 심사 단계에서 이 규정을 만약에 도시정 불법에 집어넣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서로 충돌해서 안 된다. 그래서 뺀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없어졌어요. 처음에 전용구의 대표 발의했던 안에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안 폐기됐다고요. 그 조항이.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조합으로 붙어서 민간업체가 아까 그 표현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꼭 깡패한 생긴 애들이 와서 범죄 예방한다고 계약서를 써갖고 너 몇억씩 받고 동네를 으실으실 돌아다녀. 네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너만 보면 내가 더 무서워. 그죠? 왔어요. 호기시장에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놈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순간 내가 더 무섭다고. 네가 범죄할까봐 시커멓게 있어요. 시커멓게 보고. 호기시장에 한 30명이. 그래서 범죄 예방 대책은 불필요한 용역입니다.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억 얼마가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매번요. 조합은 2,000명 되는 조합 많아요. 거기로 간다면 30억짜리거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수 가져가서 3억, 5억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합원 수가 여러분은 너무 적은 데고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에요. 이 금액들이 2,000명짜리라면 2주 가려고 이거 말하면 79억짜리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냐면 가짜를 해 먹어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이 그레이드가 좀 세요. 등급이 고치셔야 됩니다. 교통시설 부담, 그 하수 원이자 부담 다 놔두고요. 그러는 세용은 유의자 대금 금융비용 이거 설명해봐야. 자, 여러분이요 27억 2천이 뭐냐면 기본 이주비 금융비 이렇게 놔두고 기본 이주비 잠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주비 금융비용이 27억인데 요게 왜 여기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냐면 이주비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합에 가면 나는 이미 대출이 있든가 아니면 요즘은 1가구 2주택이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규제 때문에. 근데 못 받으면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만 각자 이자를 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사업비에다 넣어버리면 나는 대출을 못 받는데 내가 이자를 내주는 꼴이 돼요. 사업비에다 총체적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죠? 아니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래 그러면 내가 은행 이자 때문에 이주비 대출은 담보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60%를.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27억 빼야 돼요. 사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그 다음에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이 64억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종전재산 평가액이 330억 정도였어요. 여기서 64억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비료를 재산 가치를 20%로 하락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실 때 본계약을 쓰실 때 시공사와 비용을 공사의 진척도에 관계없이 시공사가 돈을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공비 외에 지금까지 가짜 철거, 금액 부풀린 정비 기반시설 공사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돈 빌려다 쓴 돈이 있어요. 이 돈은 이자를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만 60배 덕이라는 거야. 이 엉터리 사업을 해버린 거야. 계약서를 시공사하고 제대로 써서 네가 돈 기성에 따라서 돈을 가져가도록 계약서를 썼더라면 이 돈은 없는 사업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공사업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자,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한테는 이것도 빼야 됩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을 수정하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억울한 계약서 막 부풀려진 거, 지장물이나 범죄방이나 뭐 쓸데없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부풀려진 것도 억울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시공사와의 근데 계약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한 부분들은 여러분 아직 조합원으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만에 비해서는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70억이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0% 이상 예비비를 잡아놨죠. 아니 뭔 놈의 조합이 우리 총 재산이 여러분들 빼고 지금 조합원들 재산만 하면 3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79억 예비비인 거야. 내 재산의 20% 예비비로 남겨놓으면 내가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돈 매겨놓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가 막힌 조합을 본 적은 없어요. 요 두 개만 합쳐도 보니까 비료율이 40% 이상 올라가겠잖아요. 조합원들한테는 참으로 불쌍한 일이죠. 1억짜리가 4천만원, 2억짜리가 8천만원, 3억짜리가 1억 2천만원이에요. 이 돈을 이 두 가지 사업비에서만 1억 꼴이 잡고 있는 거예요. 1억 꼴이 그런 말 안 어울려. 어떻게 보면 그냥 저당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관리처분 계획서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조합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일단은 사업 시행 때부터 이 잘못된 이 고리가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합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조합에서는 지금 이 잘못된 사업비들을 다 정리해서 개발 이익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 가져가고 또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정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면 분양시청을 해서 내다 팔면 이런 가짜들이 없어야 돼 재산가치가 이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짜들이 많으면 내 재산가치가 뚝 떨어져요. 아까 이거 봐요. 40% 떨어져요. 이 두 가지에서만. 40%만 떨어지면 이건 내가 중간에 파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이게 이렇게 가짜가 많은 줄 알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치니까 내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많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여러분은 60억 아까 60매더 27억 64억 79억만 해도 140억이 넘는 돈인데 여러분 조합원의 종전재산의 총평가액은 330억에 불과하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안 돌아가게 누군가가 만들어놨으니 여러분이 난 못 사겠다 나 분양시 안 할래 라고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제대로 하면 분양시청도 하고 팔든 말든 나는 내가 분양시청하고 파는 것은 내 자유고 그러려면 내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가짜 사업이 안 넣어야 내 거를 사올 사람이 여기는 돈 몇 푼만 있으면 사업성이 좋구나 저 사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1억짜리인데도 2억 주게 팔으세요 3억 주게 팔으세요 이렇게 하죠.
10억짜리 뭐 하냐고요? 가짜가 너무 많아. 저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가짜 사업비가 너무 많아. 그거 다 내가 돈 내야 되면. 그리고 보니까 조합원들이 정신이 없어. 저기는 무슨 일에도 막 평가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재산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살려고 하죠. 그죠? 조합이 투명하지 않으면 못 사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된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해요. 뭘 믿고? 여러분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에 투자를 하고 남들이 우리 조합을 많이 인기 있게 쳐다보려면 이 조합이 투명하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만이 외지인들의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상승되고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토양이 환경이 조성돼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굳이 왜 내가 억울하게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것도 좀 섭섭한데 분양실정도 못하고 남은 분양실 해갖고 뭐 얼마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불신하지 않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줬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추적해드린 사업시행 인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시고 조합을 투명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양신청을 하든 어쩌든 조합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무리 여러분의 가치가 오라도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50%가 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해보셨어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산을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이웃하고 있는 같은 사람이 해산을 원치 않으면 그 사업은 결국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려고 하니 여러분이 기회가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비위가 시정이 된다면 아무렴 지금 현금청산 받고 떠나시는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버리면 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싫을수록 왜 싫은지 정확히 얘기해서 바로 잡아놓으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시장에 갖다 팔아야지 왜 조합에다 팔아요? 조합에서는 이거밖에 안 쳐주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동네는 이만큼 가격을 쳐줄 텐데 그건 다 이미 지금쯤 아시죠? 솔직히 말하면. 알죠. 네, 똑같은 것이 여러분 것과 왜 조합원 것과 재산이 틀리냐고요. 평가가. 시장 거래 가격이 왜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략하게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고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답변할 분야가 아니고요. 전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부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답을. 부산이 아니라 해상을 하는 사람들 50% 너무 당연히 해상되는 거고 가자는 사람은 50% 너무 당연히 갈 거고. 우리가 그걸 시정을 하자면, 점검을 하자면 무슨 절차를 가지고? 무슨 절차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고 그 내용을 이번에 점검반에서 여러분이 여기 잘못되어 있다 누군가는 여러분도 좀 더 공부하셔서 그 내용을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우광시에는 제가 설명드린 게 제가 설명을 왜 하게 됐냐면 우광시 점검반 중에 이 문제를 여러분 편에서 객관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찍으라고 했고 찍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전달하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끼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예. 큰 뭐 저기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